건실한 계정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매월 꾸준히 매출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오늘은 그 월드스타 BTS가 광고하는 코웨이로 대표되는 렌탈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구매 대신 렌탈을 선택할까요? 기업들은 왜 렌탈 사업을 하려고 할까요? 일단 렌탈이라는 게 돈 주고 물건을 대여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돈 주고 물건을 사 쓰는 개념이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렌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가 단기 렌탈이에요. 렌트카로 대표가 되죠. 며칠 빌려서 쓰거나 뭐 길면은 몇 달 빌려 쓰는 뭐 이런 개념의 이제 단기 렌탈이 있고, 또 하나가 단순 렌탈 혹은 순수 렌탈이라고 부르는 활부형 렌탈입니다. 카드 할부랑 비슷하죠. 노트북 36개월 렌탈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 주로 뭐 회사에서 쓰는 PC 같은 거 렌탈해서 쓰다가 반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신제품, 새로운 기능이 이제 제품이 나오면 물건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일수록 순수 렌탈, 단순 렌탈을 합니다. PC 같은 경우 이제 주로 3년 쓰고 교체하는데 돈 주고 굳이 샀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케어 렌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할부 플러스 정기적 케어 서비스가 가미된 정수기 렌탈이 그 대표적인 예죠. 코웨이나 SK매직, LG전자가 하고 있는 렌탈 사업이 이런 케어 렌탈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렌탈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계약 기간, 의무 사용 기간, 약정 기간이라고도 하죠. 계약 기간은 뭐 60개월, 뭐 72개월, 뭐 48개월 이런 식으로 총 계약 기간이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내용 연수에 맞춰서 보통 설정이 되고요. 의무 약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60개월 계약 기간에 의무 사용 기간 36개월이다. 그러면은 36개월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발생하지만 3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페널티가 없는 이런 의무 사용 기간을 말을 합니다. 그 제품의 내용 연수라는 것은 정수기는 뭐 5년, 6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6년.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기간, 제품의 수명하고도 좀 연관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썼으면은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게 좋은 그런 경우를 이제 제품의 내용 연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판매, 렌탈 계약으로 설치가 완료된 건을 이제 판매라고 하고, 해지는 렌탈 계약에 의해 사용 중 계약을 해지해서 이제 고객이 이 렌탈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를 해지라고 하죠. 그 계약 만료, 뭐 계약 만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렌탈 계약 기간을 다 채우는 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거, 이걸 이제 만기라고 하고요. 계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채권 계정이에요. 채권 계정. 그러니까 렌탈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렌탈을 해주는 업체가 가지고 있게 되고, 고객은 빌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을, 그 계정 채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이 계정을 뭐 낱개의 계약건을 보통 지칭을 하고요. 뭐 정수기 1계정, 뭐 공기청정기 1계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 사업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순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판매량에서 해지하고 만기 등을 제외한 계정의 증가, 늘었냐 줄었냐, 이걸 순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판매 많이 하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판매 많이 했는데 해지가 많이 일어나면은 계정이 감소할 수도 있고 계정이 유지가 안 될 거잖아요. 결국 계정 순중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총 계정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정기 총 계정에다가 플러스 순중된 거, 이게 이제 총 계정 개념이고요. 총 계정으로 이 렌탈 사업하는 기업의 가치를 보통 평가하죠. 운영 리스는 보통 일반적 렌탈을 운영 리스라고 해요. 제품 빌려주는 거고, 이제 매출액과 비용을 스프레드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120만 원짜리를 뭐 60개월 계약을 했다. 그럼 뭐 월 2만 원씩 스프레드하게 이렇게 뿌려지겠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도 그렇게 나눠지고요. 이것과 함께 따라다니는 개념이 금융리스라는 개념인데, 금융리스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고요. 매출액과 비용을 초기에 한꺼번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 약정 기간이 제품 내용 연수 대비 75%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금융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 렌탈의 종류, 감을 잡았어요. 기본적인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결국 렌탈을 하는 장점이 뭔데?
첫 번째가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목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분납하는 효과로 인해서 고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120만 원짜리 월 2만 원씩만 내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쓰시게 되겠죠. 이 고객 유입의 툴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98년도 IMF 이후에 정수기 렌탈 시장 창출된 사례가 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케어형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귀차니즘에 대한 대응이 일어날 수 있죠. 공기청정기 초창기에는 필터를 내가 사다가 갈아줬어요. 근데 공기청정기를 케어형 렌탈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오셔서 필터를 알아서 교체를 해주고 제품 청소를 해주세요. 유지보수 관리를 해주세요. 제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렌트카, 장기 렌트카 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이죠. 세 번째가 고객의 구매 패턴 대응입니다. 고객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소유 가치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은 소유보다는 사용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소유하기보다는 실제로 사용하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렌탈 비즈니스가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무적으로 매우 스테이블한 비즈니스 구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매월 영업 조직은 매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계정만 적당히 잘 관리를 해주고 건실한 계정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매월 꾸준히 매출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계정을 10개 확보했어요. 매월 2만 원짜리 계정을 그럼 20만 원씩 매달 매출액에 꽂히잖아.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 대도 못 팔아도 매출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다. 다섯 번째로 케어형 렌탈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으로 평생 고객화하는 유용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렌탈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만기 도래 시에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재렌탈, 그러니까 새 제품으로 렌탈을 새로 계약을 해요.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코웨이 정수기 쓰시는 분은 5년, 10년, 15년째 코웨이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추가 제품을 이제 렌탈 판매하는 등의 기회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렌탈 제품을 하나 쓰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써보니까 요금 부담도 없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렌탈 제품을 계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 해지를 선택하는 자유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렌탈 비즈니스 특성에 적절하지 않는 모델, 적절하지 않은 제품으로 렌탈을 잘못하게 되면 해지가 급속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옷 같은 경우 충동 구매가 많잖아요. 렌탈로 옷을 명품 옷 같은 경우 이렇게 사면은 해지율이 아무래도 정수기나 뭐 렌터카나 이런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 해지 시 자산의 폐기가 수반이 돼요. 통상적으로는 빌려 쓰던 제품을 해지하게 되면 폐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서 리퍼비시를 통해서 뭐 재판매를 한다든지 재이용을 한다든지 재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초기 진입 장벽이 존재해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죠. 일반적인 렌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제가 사다가 뭐 대여를 해준다라고 가정하면은 어쨌든 물건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값에 상응하는 사원값에 상응하는 매출을 발생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되거든요. 뭐 1년 만에 회수가 될 수도 있고 2년 만에 회수가 될 수도 있고 초반에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꽤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신규 도입 시 생소하고 복잡해요. 저도 이제 렌탈 비즈니스 스킴은 17년도에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어려워요. 이 잘 적응하시는데 꽤나 시간이 필요하고 익숙해지는데 꽤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탈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따로 꽤나 존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얘기 드렸던 거랑 네 번째 맥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경영 성과가 단기에 즉시 나타나지 않아요. 월 2만 원씩 10개 계정 쌓이는데 두 번째 달에 또 10개 계정 쌓이고 세 번째 달에 또 10개 계정 쌓이고 이게 스노우볼처럼 계정이 쌓여야지 언젠가부터 효과가 딱 나타나는데 초반에 실적 나타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렌탈 사업의 그래서 특성을 좀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합도. 정수기 같은 경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러나 건조기 이런 제품들은 해지율이 높을 수 있고 케어 서비스가 뭐 애매하기 때문에 꼭 필요 조건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의 결합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설치형 이동 가능형에 대해서 설계를 해드리면 빌트인 가정같이 이제 설치형
뭐 주방 가구 같은 거는 렌탈하면은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해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은 렌탈하기 굉장히 유용하고, 반대로 뭐 이제 휴대성이 높은 물건일수록 분실에 대한 위험도 크고 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인 이름으로 가계약을 해놓고 돈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이미 확보할 수 있으니 그걸로 딴 데다가 인터넷 깡이라 그러죠.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중고마켓 같은 데서 팔아버리고 현금 땡기는 이런 사기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소물 가전이나 이런 걸로는 보통 렌탈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나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건데, 이 기술 진보가 매우 급변한 제품일수록 불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CPU나 뭐 PC의 CPU 개발이나 이런 게 더 늦었는데, 옛날에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PC CPU가 막 이제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PC로 렌탈하기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그 유행형 아이템도 불리합니다. 뭐 LED형 마스크 이런 거 자꾸 바뀌잖아요. 좀 쓰다가 또 완전 뭔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제품 나오면은 이거 바로 해지하고 이걸로 가고 싶고 이렇거든요. 제품을 오래 써야지 이제 PLT라고 그러는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타임,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계약한 기간만큼 계약한 기간 대비 최대한 많이 써야지 업체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의 스테이블리티, 렌탈료의 합가 일시불 가격을 비교하는 고객들, 똑똑한 고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렌탈료 월 2만 원인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60개월 했을 때 얼마인데 일시불로 사면 훨씬 싸네. 내가 이걸 굳이 렌탈을 해야 될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 인터넷 최저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다섯 번째로 시즈널리티. 이 뚜렷한 제품 같은 경우 불리해요. 그러니까 미사용 계절에는 해지 가능성 큽니다. 내가 렌탈해놓고 맨날 썩히는데 이거 렌탈료 매달 나가는데 이거 해지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범용성, 계정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롱테일 성격의 제품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제품은 불리하죠. 한 제품으로, 단일 제품 하나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뿌려서 계정을 이제 확보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롱테일 성격의 제품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해지 리스크 관점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6번은 운영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탈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도에 대략 20조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2020년도에 40조 시장, 이만큼 커졌고, 특히 2016년도에 25.9조 시장이었는데 매년 한 11%씩, 2%씩 성장해서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급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렌탈이라는 회사도 만들었고, SK 매직, SK 렌트카 말할 필요도 없죠. LG전자도 렌탈 사업 강화한다는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있고, 너도 나도 렌탈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장점들 때문인데, 반대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렌탈 비즈니스 특성이나 여기에 맞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오늘은 렌탈 시장에 대해서, 렌탈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왜 구매를 하지 않고 고객들은 렌탈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기업들이 왜 렌탈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비즈니스 정보, 지식재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